반갑습니다. 리맘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파랑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파랑새는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거의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파랑새가 워낙 인기가 좋아서 처음에 나올 때는 몸값이 상당히 거했던 아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다육이로 바뀌었죠. 가격도 많이 저렴하고 오래 묵은 묵은둥이도 거의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가격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파랑새입니다. 파랑새는 동형다육이고요. 가을부터 봄까지 성장을 하면서 또 가을부터 물들기 시작하고 봄까지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빨강새로 불리울 정도로 아름답게 물을 들여주는 그런 품종이죠. 이 파랑새는 에케베리아 속 블루버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유통이 되는 이름은 파랑새라고 유통이 되고 있고요. 칸테와 양노를 교배를 해서 만들어낸 그리고 입장이 도톰한 그런 품종입니다. 여름에 휴먼을 하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물주기를 조금 줄이고 가을부터 봄까지 활발하게 자라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죠. 여름에 뿌리를 활동을 하지 않고 휴먼을 하기 때문에 초록이로 많이 변해가 있죠. 그리고 모든 다육이가 여름에는 물이 많이 빠집니다. 몸살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거죠. 봄부터 가을까지 성장하는 아이들도 여름에는 많이 그렇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없고요. 몸살을 많이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파랑새는 지금부터 가을부터죠.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봄까지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주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 파랑새는 또 예쁘기도 하지만 웃자라기가 쉽죠.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파랑새입니다. 많이 웃자라 있었죠. 지금은 이렇게 웃자라 있었던 입장들이 다 하엽이 돼서 거의 떨어졌고요. 치마를 많이 둘렀던 그런 아이입니다. 지금 이렇게 모습을 보시면 치마 입은 모습은 이제 사라졌고요. 이렇게 위로 올라왔죠. 아래로 많이 처져 있었던 그런 아이였었는데 지금은 위로 다 올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이렇게 치마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그렇게 웃자라는 모습을 많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내나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웃자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웃자라는 경우도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햇빛이 많이 안 들어서 웃자라는 경우도 있고 또 물을 너무 과하게 줘서 웃자라는 경우도 있고요. 많이 웃자라 있을 때 웃자라 있는 부분을 보기가 싫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햇빛이 많이 들고 통풍이 잘 됐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두고 보니까 이렇게 한 6개월 만에 위쪽으로 올라붙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요 아이가 지금 상당히 묵은 아이죠. 오래 묵었습니다. 제가 데리고 와서 오랫동안 키웠던 아이인데요. 그렇게 보기 싫었던 이 파랑새가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햇빛을 많이 보여주면 좋고요. 베란다 거리대가 있으면 거리대에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거리대에서 겨울만 빼고 봄, 여름, 가을을 거리대에서 키우면 웃자란 모습을 볼 수 없는데요. 실내에서 키우게 되면 웃자라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파랑새가 너무나 아름답지만 또 웃자람이 심한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소홀히 해도 금방 웃자라기 때문에
웃자라는 경우에 이제 처방을 해야 되는데요. 요 아이를 아랫부분을 입장을 떼서 목대를 만들 수도 있지만 보기가 싫다면 아래쪽 부분을 끝을 잘라줍니다. 그냥 떼지 말고요. 조금씩 어느 부분까지 잘라주면 하엽이 돼서 마릅니다. 하엽이 돼서 마르면 목대가 그렇게 보기 싫지 않게 일자로 쭉 뻗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입꼬지를 해야 되겠다고 입장을 떼시죠. 근데 파랑새가 입꼬지가 상당히 더딥니다. 오래 걸리고요. 입꼬지 확률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입꼬지를 하기보다는 적심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적심을 해서 어느 부분까지 적심을 한 다음에 말렸다가 뿌리를 내서 심어도 되고요. 또 꾸들꾸들하게 말린 다음에 흙 속에다가 심어두면 뿌리가 또 나와서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데요. 이 아이가 적심군색입니다. 적심을 하면 이제 자구가 많이 달아주면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주지만 적심을 한다고 해서 다 성공을 하지는 않아요. 자구가 많이 나오지 않고 한두 개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심이라는 거는 모음인데요. 이 아이는 적심을 3번을 했습니다. 예, 가운데 먼저 적심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두두가 나와서 여기 한번, 이쪽에 한번 이렇게 적심을 해서 요 아이가 금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영상으로 보시면 금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분으로 쌓여 있어서인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자구를 여러 개를 낼 수 있을 때는 세월이 그만큼 흘러야 되고요. 한 번 적심, 2번 적심 이렇게 해서 자구 번식을 해서 이렇게 수영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파랑새를 그런 방법으로 또 자구를 늘려서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파랑새 분갈이는 가을에 해주는 게 좋고요. 초가을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파랑새는 워낙 건강하고 튼실하게 잘 자라주는 품종이라 봄, 가을, 겨울에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해도 잘 자라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을부터 봄까지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초가을에 가을이 시작되기 전 분갈이를 해주면 좋고요. 분갈이 흙은 8대2 정도로 해주면 가장 적절합니다. 상토가 항상 20% 이상은 배합토에 같이 섞으실 때 20% 이상은 하지 마시고 20% 이하로 해서 섞어서 심어주면 좋고요. 또 실내나 베란다가 많이 습한 집은 특히 1층인 집 이런 집은 9대1 정도로 해서 흙을 거칠게 한 다음에 물을 주면 물이 아래로 금방금방 쏙쏙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분갈이 흙은 배합을 해서 써주는 게 좋습니다. 물 주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주는 게 적당한데요. 요 파랑새는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튼실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강하게 커주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물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키우고 싶다면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을 줘도 되겠지만 그렇게 물을 주다 보면 옷 자라기 쉽기 때문에 물은 아껴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을부터 겨울까지 이 아이가 활발한 활동을 하지만 또 겨울에 냉해에도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냉해에도 강한 품종이지만 그래도 다육이는 영상 5도 이상은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파랑새는 정말 햇빛을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품종이고요. 여름에 화상도 잘 입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여름같이 너무나 폭염으로 뜨거웠잖아요. 이럴 때는 차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파랑새는 어느 정도 묵은둥이가 되면 웃자람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어린 다육이들이 거의 웃자람이 심한데요. 한 3년 이상 키우게 되면 파랑새는 이렇게 묵으면
많이 옷자람이 심하지 않습니다. 실내나 베란다에서 키우신다면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시고,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우시면 옷자라지 않고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항상 유지를 해줍니다. 그러나 파랑새도 오래 묵으면 입장이 짧아지고 단단해지면서 로제트가 작아집니다. 여기는 지금 까맣게 흑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을 쓰이는데요. 이 아이는 저랑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했던 그런 아이입니다. 파랑새를 제가 처음 본 건 농장에 갔을 때 이 묵은둥이 파랑새가 쌍두가 너무나 예쁘게 자라있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혹 빠졌습니다. 파랑새가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보면 너무나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 파랑새의 매력에 안 빠질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가을부터 빨갛게 물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환상적입니다. 그래서 파랑새는 또 이렇게 끝이 뾰족뾰족 하면서 오래 묵으면 이렇게 각이 이렇게 나옵니다. 안쪽으로 각이 나오면서 끝도 삼각형으로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파랑새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파랑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